여러분, 사람이 왜 어느 순간부터 일이 꼬이는지, 멀쩡하던 집이 갑자기 답답해지고, 공기가 무겁고, 돈은 들어오지 않고, 나가기만 하며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몸과 마음이 지치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나는 평생 현장을 다니며 수없이 많은 집터와 공장 부지를 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마당에 있는 나무 한 그루가 그 집의 공기 흐름을 바꾸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리듬까지 흔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나무인데 무슨 영향이 있겠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뿌리가 어디로 뻗는지, 잎과 가지가 얼마나 빛을 막는지, 그늘이 집을 얼마나 오래 덮는지에 따라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가난했던 시절, 남의 집을 전전하며 공사판에서 일하던 때에도 그랬고, 현대를 세우며 전국의 공사 현장을 뛰어다니던 때에도 나는 같은 장면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무를 너무 쉽게 봅니다. 그늘만 있으면 좋지, 보기만 좋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땅을 잡아먹고 햇빛을 가리고 바람길을 막습니다. 그 변화가 쌓이면 집안이 눅눅해지고 답답해지며 가족들이 괜히 예민해지고 쉽게 지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는 나무 하나를 잘못 심어 집 기초나 배수에 문제가 생기고 집안 분위기가 가라앉아 지출이 늘고 마음이 무너지는 집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예전부터 집 앞에 나무를 함부로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실제로 겪고 확인한 생활의 경험이 쌓여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도 집이 계속 답답하고 흐름이 막히면 생활의 방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살림이 자꾸 새고 건강이 무너지고 사람 사이가 괜히 틀어지는 집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왜 어떤 집은 계속 힘이 빠지고 일이 풀리지 않는지 나는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특히 마당에는 심지 말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내려온 나무들을 이유까지 하나씩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산이나 넓은 들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집 가까이 들여놓는 순간 가족까지 지치게 만드는 경우를 나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미 마당이나 집 주변에 그런 나무를 심어 두셨습니까? 너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직접 현장을 정리하면서 써왔던 방법대로 무엇부터 손봐야 하고 어떻게 하면 집이 다시 편안해지는지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는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 땅을 보고 바람길을 보고 집의 구조와 사람들의 생활을 함께 보면서 얻어낸 현실적인 경험입니다. 그저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무엇을 바꾸면 달라지는지까지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오늘 내용이 앞으로의 생활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당이든 베란다든 작은 화단이든 어떤 나무를 가까이 두고 사느냐가 생활의 편안함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좌우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집을 더 가볍고 편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키우는 작은 힘이 됩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나무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은행나무입니다. 한국에서 흔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이지요. 그런데 이 나무는 집마당에 들어오는 순간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젊을 때 전국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정말 많은 집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돈이 없던 시절에는 방 하나 구하기도 어려워서 공사장 근처 낡은 집에서 몇 달씩 지내기도 했지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상하게 반복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행나무가 가까이 있는 집은 공기가 유난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은행나무는 가을이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보기에도 좋고 겉으로는 복이 들어오는 나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 가까이 두었을 때는 그 아름다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은행나무 때문에 집안이 무겁게 느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은행 열매는 냄새가 강합니다. 풍수에서는 예전부터 그 냄새와 탁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생활이 예민해진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지요.
나는 실제로 은행나무가 있는 집에서 사람들이 괜히 짜증이 늘고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지고 피로가 쉽게 쌓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물론 나무 하나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 그 집 환경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게 맞습니다. 생활이 힘들어질수록 작은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는 법입니다. 또 하나는 뿌리 문제입니다. 은행나무 뿌리는 생각보다 넓고 힘있게 퍼집니다. 마당 아래로 깊게 들어가서 배수에 영향을 주거나 집 기초 주변으로 뻗어 구조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수가 나빠지면 땅이 쉽게 젖고 습기가 늘어나며 그 상태가 계속되면 집안 공기도 눅눅해지고 바람길도 막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은행나무를 집마당보다는 길가나 넓은 산책로에 심어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공간이 넓으면 문제가 덜하지만 집 주변처럼 좁은 곳에서는 영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집을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가족들이 특별한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피곤해하고 해야 할 일이 자꾸 뒤로 미뤄지고 돈이 계획대로 모이지 않고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은행나무 자체가 나쁜 나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집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는 은행나무의 특성이 집의 통풍과 생활 환경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 마당에도 은행나무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든든해 보여도 그 주변 환경 때문에 하루가 괜히 무겁게 느껴지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나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은행나무와는 다른 방식으로 집안 분위기를 흔들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나무, 버드나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에 절 근처에서 몇 달 머물며 일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낮은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밤에는 버드나무 아래를 일부러 지나가지 마라. 괜히 마음이 가라앉는다. 그때는 그 말이 단순한 주의처럼 들렸지만 내가 현장을 다니고 사람 사는 집을 많이 볼수록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점점 이해하게 됐습니다. 버드나무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가지가 길게 늘어져 크게 흔들립니다. 겉모습은 멋있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집 가까이에 있을 때는 그 분위기가 오히려 사람의 기분을 가라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풍수에서는 오래전부터 버드나무를 집 가까이 두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 말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버드나무는 물을 좋아하고 주변 땅의 습기를 끌어들이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마당에 버드나무가 있는 집을 보면 공기가 자주 눅눅하고 차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그런 집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집주인들이 요즘 괜히 불안하다, 밤에 잠이 얕다, 별일도 아닌데 걱정이 많아졌다 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지요. 물론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흔들릴 때는 집 환경이 더 크게 영향을 줍니다. 습기가 많고 공기가 차면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피곤해지면 마음도 예민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나는 그런 흐름이 계속되는 집을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특히 마당처럼 공간이 좁은 곳에서는 버드나무의 영향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넓은 강가나 큰 들판에서는 버드나무가 시원하고 보기 좋습니다. 바람도 잘 통하고 습기가 한쪽에 몰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마당은 사람이 쉬고 회복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 공간이 늘 눅눅하고 차갑게 느껴지면 가족들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버드나무는 나쁜 나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집 가까이에 두는 것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당에도 버드나무가 있습니까?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가 크게 흔들리고 그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함께 가라앉는 느낌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문제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생활 속에서 계속 쌓입니다. 이제 다음 나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땅속에서 더 강하게 번지고 나중에 손보기 더 까다로운 나무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당에 심을 때 특히 조심해야 할 나무, 대나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나무는 곱게 자라고 모양이 단정해서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 멀리서 보면 바람에 흔들리며 나는 소리도 시원하게 들리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당에 몇 그루 있으면 멋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나무는 좁은 마당에 들어오는 순간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젊은 시절
전국 공사 현장을 다니며 수많은 집과 마당을 직접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나무가 있는 집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대나무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거칠고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 영역을 넓혀간다는 점입니다. 어떤 집에서는 담장이 아주 조금씩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밀려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처음에는 그 원인을 전혀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왜 담이 점점 틀어지지 하고 의아해했지요. 그런데 땅을 파서 확인해 보니 대나무 뿌리가 이미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어떤 곳은 기초 근처까지 파고들어 구조에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땅속에서 문제가 커지고 있으면 결국 집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나무는 뿌리뿐만 아니라 배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뿌리가 길을 막아 물 빠짐이 나빠지면 땅이 눅눅해지고 그 습기가 마당과 집 주변에 남아 생활 환경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풍수에서 대나무를 분쟁과 갈등의 나무로 보는 이유도 결국 이 확장하는 성질 때문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뿌리가 여기저기 뻗어나가면 경계가 애매해지고 이웃과의 거리도 불편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나는 대나무를 마당에 심은 집들이 담장 문제, 경계 문제, 배수 문제 같은 골치 아픈 일로 자주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족끼리도 왜 이렇게 일이 끊이질 않느냐 하며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고 작은 일에도 말이 쉽게 커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나무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넓은 산자락이나 큰 대숲에서는 대나무만큼 시원하고 멋진 나무도 드뭅니다. 다만 집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는 그 강한 생명력이 오히려 생활의 평온을 깨뜨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당에도 혹시 대나무가 있습니까? 지금은 보기 좋고 든든해 보여도 땅속에서 이미 뿌리가 퍼지며 집 주변을 건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땅속 문제는 겉으로 늦게 드러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네 번째 나무로 넘어가겠습니다. 겉모습은 단정하고 깔끔하지만 한국에서는 특별한 의미 때문에 집 앞에 두는 것을 꺼려온 나무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나무, 칡나무와 향나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나무를 보면 많은 분들이 모양이 반듯하고 깔끔하니 마당에 한 그루 세워두면 보기 좋겠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줄기가 곱고 잎이 단정해서 정원수로 많이 선택하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집 앞에 이 나무를 심지 말라는 말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강원도 산골에서 자랐는데 그때 동네 어른들이 늘 하시던 말이 있었습니다. 향나무는 산에 있어야 한다. 집 앞에 세우면 집이 눌린다. 그때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내가 현장을 다니며 수많은 집터와 주택을 직접 보고 나서야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칡나무와 향나무는 한국에서 예전부터 능묘, 납골당, 절 같은 곳에 자주 심어져 왔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생활하며 활발하게 움직이는 공간보다는 조용하고 엄숙한 장소에 어울리는 나무로 여겨져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두고 정적인 기운이 강하다, 멈춰있는 느낌이 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지요. 문제는 그 성격이 집 앞마당으로 들어올 때 생깁니다. 집은 살아있는 가족이 드나들고 숨쉬며 하루가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필요한 자리에 정적인 분위기가 강한 나무가 버티고 있으면 집안 공기가 답답해지고 흐름이 느려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는 공사 현장을 다니며 그런 집을 여러 번 봤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집도 깨끗하고 마당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안이 무겁고 사람들 표정에 생기가 없고 말수가 줄어들고 일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집주인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비슷한 말을 합니다. 집이 답답하다. 왜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다. 생각이 자꾸 무겁다. 물론 모든 일이 나무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서 분위기를 좌우하는 요소가 계속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그 집은 점점 활력을 잃기 쉽습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칡나무와 향나무는 조상을 기리고 조용한 공간을 지키는 데는 어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생활 기운을 살리고 집안의 흐름을 키우는 데는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모양이 단정하고 보기 좋아도 집은 멈춰있는 공간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당에도 혹시 이 나무가 있습니까? 그 나무가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돕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집의 흐름을 느리게 만들고 있는지 한번 차분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겉모습은 풍성하고 보기에도 좋아서 사람들이 자주 심지만 집안에 여러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나무, 밤나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밤나무는 열매가 많이 달리니 겉으로 보면 풍성하고 넉넉해 보입니다. 예전 시골에서는 밤이 귀한 먹거리라서 밤나무를 고맙게 여기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 나무가 집마당 가까이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는 젊은 시절 전국의 농가와 공사 현장을 다니며 밤나무가 있는 집을 수없이 봤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도 이상하게 그 집만 유독 다툼이 잦고 말다툼이 한번 시작되면 쉽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집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큰 밤나무가 오래 버티고 서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밤나무는 뿌리가 깊고 넓게 퍼집니다. 땅속으로 강하게 들어가고 사방으로 뻗어나가면서 집 주변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수에 문제가 생기면 땅이 쉽게 젖고 습기가 오래 남습니다. 습기가 늘어나면 집 주변 공기가 무거워지고 집안도 눅눅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환경이 계속되면 사람도 모르게 피곤해지고 피곤해지면 마음이 쉽게 날카로워집니다. 나는 그런 집에서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지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생활이 바빠서 그렇다고 넘길 수도 있지만 집 환경이 계속 불편하면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밤나무는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열매가 떨어질 때 딱딱한 밤송이가 사방으로 굴러다닙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여기저기 굴러가고 밟으면 미끄럽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특히 위험합니다. 이런 이유들이 겹치다 보니 한국 풍수에서는 밤나무를 집 가까이 두면 집안이 자주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나는 실제로 밤나무를 정리한 뒤에 집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하는 집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전에는 얼굴이 늘 굳어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표정이 풀리고 집안이 답답하던 느낌이 줄었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밤나무는 좁은 마당에서는 생활 환경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밤나무 자체는 나쁜 나무가 아닙니다. 열매를 주는 고마운 나무입니다. 하지만 마당처럼 공간이 제한된 곳에서는 그 강한 뿌리와 생장력이 집의 배수와 주변 환경을 바꾸고 그 결과로 가족들의 감정까지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당에도 밤나무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여도 땅속에서는 이미 물길과 습기 문제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 나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모양은 곱고 아름답지만 한국에서는 집 주변에 두면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나무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나무, 자작나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작나무는 줄기가 하얗고 곧아서 많은 사람들이 참 깨끗하고 예쁘다 라고 느끼는 나무입니다. 북쪽 지방이나 산길에서 자작나무 숲을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많지요. 그런데 이 나무는 집마당에 심는 순간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회사를 키우고 공장을 세우며 전국을 돌아다닐 때 자작나무가 집 가까이에 심어진 곳들을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하고 조용해 보이지만 자작나무는 뿌리가 얕고 넓게 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한국처럼 바람이 센 날이 자주 있는 곳에서는 이 특성이 더 문제가 됩니다. 자작나무는 생각보다 바람을 많이 타서 흔들리고 시간이 지나면 기울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마당처럼 공간이 제한된 곳에 이런 나무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선 그늘이 깊게 만들어지지 않아 여름에 그늘로 집을 보호해주는 역할은 기대만큼 크지 않은데 뿌리는 옆으로 얕게 퍼지면서 비가 많이 올 때 흙이 쉽게 쓸려 내려가거나 집안이 약해지는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집 기초 주변이 약해지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불안함이 쌓입니다. 또 강풍이 부는 날에는 나무가 크게 흔들리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담장, 창문, 외벽에 피해를 주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나무를 집안 분위기를 흔들림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보기에는 밝고 예쁜데 실제 생활에서는 안정감을 주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나는 실제로 한 시골 주택에서 자작나무 몇 그루가 바람에 밀려 집 쪽으로 계속 흔들리면서 집주인이 밤마다 혹시 쓰러질까 불안해서 잠을 설친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 나무를 집에서 떨어진 곳으로 옮긴 뒤에야 집 주변이 조용해지고 가족들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더군요. 자작나무는 숲이나 넓은 공간에서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집 근처, 특히 마당에서는 얕은 뿌리와 바람의 약한 성질 때문에 집 전체의 안정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당에도 자작나무가 있습니까?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가 크게 흔들리고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까지 함께 불편해지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나무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익숙한 나무이지만 정작 집 앞에서는 피하는 게 좋다고 전해 내려온 나무 이야기입니다. 이제 7번째로 조심해야 할 나무, 소나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아해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소나무는 한국을 대표하는 나무인데 왜 집마당에는 피하라고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요. 나도 그 질문을 현장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풍수 쪽에서 소나무를 집 가까이에 두는 것을 조심하라는 말이 전해져 왔습니다. 소나무는 기운이 강하고 단단한 나무입니다. 산에서 바위 틈을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절개와 강인함의 상징으로 여겨졌지요. 그런데 그 강함, 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는 장점이 아니라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 현장을 다니며 마당 한가운데 큰 소나무를 심어 놓은 집들을 직접 봤습니다. 겉보기에는 멋있고 든든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주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늘입니다. 소나무는 잎이 빽빽해지면 아래로 들이우는 그림자가 생각보다 훨씬 길고 짙어집니다. 집에 들어오는 빛이 줄어들면 집안이 어두워지고 공기도 답답해지기 쉽습니다. 빛이 부족하면 사람도 자연스럽게 기운이 떨어지고 마음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런 집에서 요즘 집이 어둡고 답답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둘째는 뿌리와 주변 환경입니다. 소나무 뿌리는 수분을 찾아 사방으로 힘있게 뻗어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땅이 단단해지고 집 주변의 배수나 기초 근처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송진이 흐르기도 하지요. 송진이 담장이나 지붕, 차량, 마당 바닥에 달라붙으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청소가 힘들어지면 생활 자체가 번거로워지고 집 주변이 지저분해 보이면서 기분도 함께 꺾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불편이 계속 쌓이면 사람은 예민해지고 그 예민함이 가족 분위기에 영향을 줍니다. 나는 실제로 시골집 몇 곳에서 소나무 때문에 생활이 불편해진 사례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멋있다, 든든하다 하며 심어두지만 해가 지날수록 그늘이 깊어지고 집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가족들이 이유 없이 피곤해하고 말수가 줄고 집안 분위기가 가라앉는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다시 말하지만 소나무가 나쁜 나무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나무는 산에 있을 때 가장 위풍당당하고 멀리서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집마당은 사람이 숨쉬고 회복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너무 강한 성질의 나무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오히려 집 전체 흐름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당에도 소나무가 있습니까? 그 소나무가 만드는 진한 그림자가 혹시 여러분 마음까지 눌러서 집안의 활기를 조금씩 줄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런 나무들이 집의 분위기와 생활 흐름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근본 원리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왜 이런 나무들이 집의 분위기와 생활 흐름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근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는 그냥 땅에서 자라는 장식이 아닙니다. 나무 한 그루가 땅 상태를 바꾸고 바람기를 바꾸고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과 양까지 바꿉니다. 나는 평생 집터와 공사 현장을 직접 밟아오면서 이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첫째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강하고 넓게 퍼지는 나무는 땅속에서 움직임이 큽니다. 그 뿌리가 배수관 주변을 건드리거나 집 기초 가까이로 들어오면 땅이 눅눅해지거나
집안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작은 변화처럼 보여도 그런 변화가 계속되면 집 전체 균형이 흐트러집니다. 집이 편해야 사람이 편한데 집 주변이 계속 불편하면 사람도 모르게 힘이 빠지고 생활 리듬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빛입니다. 가지가 과하게 무성한 나무는 집으로 들어와야 할 햇빛을 막습니다. 옛 어른들이 햇볕이 안 드는 집은 살림이 힘들어진다 라고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이 어두워지면 공기가 답답해지고 습기가 남기 쉬우며 사람도 괜히 의욕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햇빛이 들어오면 몸이 깨어나고 마음도 정리되는데 그 흐름이 끊기면 하루가 무겁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집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별일이 없어도 집에 들어가면 먼저 답답하다고 느끼고 가족들이 점점 집안에서 힘을 못 쓰는 경우 말입니다. 셋째는 바람길입니다. 바람은 집 안팎의 공기를 바꾸고 습기를 빼고 생활의 흐름을 살리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바람길을 막아버리면 공기가 돌지 않습니다. 공기가 돌지 않으면 눅눅함이 남고 냄새가 쌓이고 몸도 쉽게 피곤해집니다. 풍수에서 운의 흐름을 말할 때도 결국 이런 생활 환경과 연결됩니다. 바람길이 막히면 집안이 정체되고 그 정체가 계속되면 사람도 기운이 떨어지고 일도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든 관계의 흐름이든 건강의 흐름이든 막히면 자연스럽게 뒤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는 그런 과정을 현장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땅과 나무가 맞아야 하고 나무와 사람이 맞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자리와 환경이 맞지 않으면 집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나무라도 위치가 알맞고 관리가 잘 되면 집에 도움이 됩니다. 이건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늘 지켜온 원칙입니다. 사람도 자리에 맞아야 힘을 쓰고 건물도 방향이 맞아야 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당의 나무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나무가 집을 더 편하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서서히 생활을 무겁게 만들고 있는지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이런 나무를 심어버린 경우 어떻게 정리하고 집의 분위기를 다시 되돌릴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미 그런 나무를 마당에 심어버렸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한 가지를 늘 강조합니다. 사람 마음도 그렇고 집 환경도 그렇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다고 해서 모든 걸 한 번에 뒤엎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평생 현장을 다니며 배운 건 분명합니다. 땅도 집도 생활도 천천히 제대로 손보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가지치기입니다. 나무가 너무 무성해서 빛을 가로막으면 그늘이 깊어지고 집 주변 공기가 답답해집니다. 그러니 나무를 해치겠다가 아니라 나무가 숨쉴 공간을 열어주겠다는 마음으로 가지와 잎을 가볍게 정리해 보십시오. 햇빛이 조금만 더 들어와도 집 주변 느낌이 달라집니다. 바람이 다시 지나가면 습기가 줄고 사람도 집에 들어올 때 한결 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가지치기만 제대로 했는데도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뿌리 차단입니다. 대나무나 밤나무처럼 뿌리가 강하게 퍼지는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집 기초나 배수 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나무를 무조건 없애는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먼저 뿌리가 집 쪽으로 더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땅속에 뿌리 차단제를 설치해서 집과 나무 사이에 안전한 경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람도 거리가 있어야 서로 편하듯이 나무도 집과의 거리가 확보되면 문제가 훨씬 줄어듭니다. 이런 방식은 특히 마당이 좁은 집에서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소금과 물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소금은 탁한 기운을 잡아주고 물은 흐름을 부드럽게 만든다고 믿어왔습니다. 나는 이런 걸 무조건 미신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집을 정리하겠다는 마음을 세우는 방법으로 쓰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무 아래 한쪽에 작은 그릇을 놓고 소금을 조금 담아 두십시오. 그리고 아침 햇살이 들어올 때 물을 한번 가볍게 뿌려 보십시오. 이 부분은 미신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내 마음을 다시 세우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 집을 제대로 지키겠다는 각오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집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생활 습관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집안 공기도 정리되고 주변 환경을 더 자주 점검하게 됩니다. 실제로 집은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겁을 주는 의식이 아니라 집을 다시 돌보는 시작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갈이나 작은 돌로 땅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마당 흙이 늘 젖어 있거나 물이 고이는 집은 대개 공기가 무겁습니다. 이럴 때 나무 주변이나 습기가 남는 자리 위에 자갈을 고르게 깔아주면 물이 빠지는 길이 생기고 땅이 단단해집니다. 습기가 줄면 냄새도 줄고 마당이 깔끔해지면서 집 주변이 훨씬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절이나 오래된 전통 가옥에서도 이런 정리 방식을 자주 봤습니다.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땅을 안정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가 너무 커졌거나 성질이 강해서 집 분위기를 계속 눌러서 생활이 불편하다면 옮기거나 정리하는 선택도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한국에서는 집주인이 직접 큰 나무를 베거나 무리하게 손대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단순한 겁주기로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큰 나무를 직접 자르다 다치는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뿌리 처리까지 잘못하면 땅이 더 망가져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작업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안전이 제일입니다. 나무도 오랫동안 그 집과 함께 있었으면 하나의 구성원처럼 볼 수 있습니다. 잘 관리할 때는 정성껏 돌보고 필요하다면 부담 없이 보내는 결정을 내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집도 사람도 편안해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집 분위기를 세우고 생활에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는 마당에 심기 좋은 나무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심해야 할 나무만 말씀드려서 듣는 분들 마음이 무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한쪽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집을 답답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으면 반대로 집을 밝게 만들고 생활을 편하게 돕는 나무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현장을 다니며 수많은 집을 보면서 실제로 분위기가 맑고 사람들이 안정된 집에는 공통적으로 잘 맞는 나무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내가 직접 보고 이건 확실히 도움이 된다 라고 느꼈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나무는 매화나무입니다. 매화는 추위가 아직 남아있고 얼음이 다 녹지 않은 때에도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매화를 두고 집안에 희망을 더해주는 나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나도 젊은 시절에 어떤 시골집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이 자꾸 일이 꼬이고 집안의 걱정거리가 이어진다고 해서 들렀는데 대문 옆에 작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있더군요. 집 어른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가 우리 집을 지켜주는 것 같다. 나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집은 공기가 맑았고 집안 사람들 얼굴에 밝은 기운이 있었습니다. 매화는 크기가 너무 커지지 않아서 작은 마당에도 잘 어울리고 집 주변을 깔끔하게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사람 마음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나무는 금목서입니다. 금목서는 가을에 한번 꽃이 피면 향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그 향은 자극적이지 않고 사람 마음을 들뜨게 하지도 무겁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금목서 향기가 집 주변에 머물면 집이 한결 깨끗하게 느껴지고 사람도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절 근처에서 금목서 향이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퍼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나무는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힘이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집이란 결국 사람이 쉬는 곳인데 그 공간을 편안하게 만드는 나무가 곁에 있으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내가 현장에서 본 바로는 금목서가 있는 집은 대체로 분위기가 밝았습니다. 집안 말투가 부드럽고 사람들 표정이 편안한 경우가 많았지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런 집은 큰 행운이 한 번에 터진다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작은 좋은 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집이 편하면 사람이 여유를 갖게 되고 여유가 생기면 기회도 더 잘 보이는 법입니다. 나는 그 과정을 실제로 여러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금목서는 집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생활을 안정시키는 나무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나무는 유자나무 같은 감귤류입니다. 감귤류는 예로부터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열매가 눈에 보이게 달리기 때문에 집안이 잘 돌아간다는 느낌을 직접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마당에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있으면 그 집은 복이 드러난다고 하여 정원수로 귀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나는 여러 집에서 유자나무의 열매가 유난히 많이 달리는 해에 가족들이 더 화목해지고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뜻밖의 좋은 소식이 들어왔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일이 나무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열매가 잘 맺힌다는 건 그만큼 햇빛과 바람, 물 관리가 잘 되고 마당 환경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좋은 환경이 좋은 생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귤류는 집의 활기와 건강한 흐름을 더해주는 나무로 많이들 선택합니다. 여러분 마당에는 지금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나무는 집이 크든 작든 비교적 잘 어울리고 마당 분위기를 부드럽고 밝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 나무를 심을 계획이 있다면 무리하게 큰 나무를 고르기보다 이런 나무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집 주변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생활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집과 나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무와 집,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짧고 분명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현장을 떠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가난하던 시절, 허름한 집에서 지내며 일하던 때도 있었고, 나중에는 큰 공장을 세우고 전국을 다니며 수많은 터를 직접 밟았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공통으로 확인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당에 어떤 나무가 있느냐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표정과 마음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말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생활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뿌리가 거칠고 강한 나무가 집 가까이 들어오면 땅이 흔들리고 배수가 막히며 습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이 눅눅해지고 공기가 무거워져 사람들이 쉽게 피곤해집니다. 가지가 지나치게 무성하면 햇빛이 막히고 집안이 어두워집니다. 집이 어두우면 사람 마음도 함께 가라앉기 쉽습니다. 또 바람길을 막는 나무가 있으면 공기가 돌지 않아 답답함이 쌓이고 생활의 흐름도 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가도록 돕는 나무가 있으면 집이 한결 밝아지고 가족들 말투와 분위기도 차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집이 편하면 사람도 편해지고 사람이 편하면 일도 더 자연스럽게 풀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무를 고르는 것은 단순히 정원을 꾸미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마당은 그냥 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들어오고 나가며 숨 쉬는 자리이고 가족의 하루가 쌓이는 곳이며 앞으로 몇 년의 생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마당에 있는 나무를 한번 제대로 보십시오. 그 나무가 집을 더 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모르게 집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 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밝고 편안한 방향으로 돌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키우는 작은 힘입니다. 여러분의 그 한 번의 선택이 나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